비밀의 화원 제3장 누군가 울고 있어. 메리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밖으로 뛰어나가곤 했습니다. 그건 메리가 이제껏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빨리 걷거나 뜀박질을 할 때면 몸속에서 천천히 돌던 피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뺨은 발그레해지고 흐릿하던 눈도 반짝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집 밖에서 지낸 어느 날 아침 배가 고픈 게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마사가 가져온 음식을 그릇이 싹 비워질 때까지 열심히 퍼먹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난 후 메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황무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으르렁거리듯 무섭게 들려왔습니다. 메리는 마사에게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고모부는 왜 그들을 싫어하는 거지? 마사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마님이 주인님과 결혼하고서 만든 거예요. 유난히 꽃을 좋아하던 마님은 그들에다 온갖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었어요. 뜰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의자처럼 굽어서 마님은 늘 거기 앉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마님이 땅에 떨어져 심하게 다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튿날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그 후 나리는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고 아무에게도 그들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했어요. 메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다른 사람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부짖는 바람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메리가 고개를 들리고 마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울음소리 들려? 마사는 별안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황무지에서는 가끔 바람소리가 누가 우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답니다. 아니야, 잘 들어봐. 저 소리는 집안에서 나고 있어. 긴 복도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야. 갑자기 아래층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고 서둘러 누군가 복도로 달려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와 메리와 마사가 앉아있는 방의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 바람에 멀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더욱더 잘 들려왔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 누가 울고 있어. 저건 아이의 울음소리야. 마사가 얼른 달려가 문을 닫고 열쇠로 잠갔습니다. 바람소리 나니깐요. 그게 아니면 식기실에서 일하는 조그만 하녀 베티가 이가 아파서 우는 소리인지도 모르고요. 마사는 괜히 허둥대며 우게 됐습니다. 메리는 왠지 마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 심심해진 메리가 마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너희 오두막에선 뭘 하며 노니? 다 큰 애들은 외양간에 가서 놀고 디코는 밖에 나가서 비를 홀딱 맞으며 놀아요. 한 번은 도랑에 빠져 반쯤 죽어가는 여우 새끼를 데려와서는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지금도 그놈이 집에 있어요. 또 물에 빠져 다 죽게 된 새끼 까마귀도 데려왔지요. 검댕이라는 뜻의 수트라는 이름도 지어졌고요. 디콘이 어디를 가든 그놈도 졸졸 따라다녀요. 어느 사이엔가 메리는 마사 이야기에 슬슬 흥미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마사의 어머니와 디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메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내게도 데리고 놀 여우 새끼나 까마귀가 있었으면 난 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책을 읽든지 아니면 글자 쓰기 연습을 하지 그래요. 책이 없어. 내 책은 다 인도에 두고 왔는걸. 아휴, 아깝네요. 메들록 부인이 서재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해주면 좋을 텐데요. 거긴 책이 잔뜩 있거든요. 마사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문득 집안에 있다는 100개의 방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이곳에 방이 100개 있을까? 그 방이 정말 다 잠겨 있는 건 아니겠지? 궁금해진 메리는 마사가 방 청소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복도로 나가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아주 길었고 계단을 몇 개 올라가면 또 다른 복도가 나왔습니다. 방문은 거의 다 잠겨 있었지만 메리는 마침내 잠겨 있지 않은 방을 찾았습니다. 방 안은 인도에서 본 것과 같은 장식품과 골동품, 상아로 만든 코끼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리는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또 열었습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방이 100개쯤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택에는 많은 방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메리는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복도를 2~3번이나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다 테피스트리가 걸린 복도 쪽으로 걸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어젯밤 들었던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가까이서 들려. 이건 분명히 울음소리야. 메리는 무심코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에 손을 짚었다가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그 테피스트리는 문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열자 그 안으로 쭉 이어진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쥔 메들록 부인이 나타나서는 화를 내며 메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모퉁이를 잘못 돌았어. 어디로 갈지 몰라 서 있는데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 아니요. 아가씨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어서 아가씨 방으로 가요. 메들록 부인이 메리의 팔을 잡아 끌고 복도를 내려가 메리의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부터 가지 말라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안 그러면 가둬놓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님 말씀대로 가정교사를 붙이는 게 좋겠군요. 아가씨를 엄하게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니까. 메들록 부인은 쾅 소리나게 문을 닫았습니다. 메리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벽난로 깔개에 주저앉았습니다. 메리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이를 박박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 정말이야. 메리는 벌써 2번이나 들었으니 이제 곧 그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